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석 달 만에 장중에 2,400선이 붕괴됐습니다. 오전 10시 1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한때 전일 대비 20포인트 이상 내린 2,39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2,300선으로 내려온 건 지난 8월 이후 처음이며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3일 마지막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7년여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가 지난해 11월 제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회에서 주요 교육 대상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대남,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은 한화자산운용과 함께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세계 경제를 전망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 자산배문 부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국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은 경기 순환을 타는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현재 글로벌 국내 총생산의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며 한국 증시도 함께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원자재인 히토류로 번지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장중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의 원자재 히토류까지 경쟁이 확장되면서 관련주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모터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보시면서 마음이 철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파월과 트럼프가 붕괴시킨 시장이다라고요. 간밤에 파월은요, 금리 동결을 시사하기도 했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시장에서 어떤 희망들을 찾아봐야 할지 그마저도 힘들어지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희가요,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마감 시장 마무리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시장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이 다행히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7%, 코스닥은 0.21%의 약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중 흐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 일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가 일중에 2,400선이 붕괴됐습니다. 오전 10시 정도경에 2,400선이 붕괴되면서 정말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다행히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닥 지수에서는 장 초반 들어서 저점을 형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장 초반의 코스닥 지수는 669포인트를 가리켰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반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은요, 외국인 여전히 덜어내고요. 외국인은 특히나 이거래일 연속으로 많은 매도 폭탄을 내놨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1,200억 원 현재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개인이 조금 사주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을 어느 정도는 막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실 텐데 다행히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 들어옵니다. 기관이 732억 원, 외국인이 8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공포감이 만연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1,400원 넘게 덜어내는 흐름도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7%의 반등 구간을 나타내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관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매수 물량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 후반까지는 이러한 동향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현재 외국인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큰 폭으로 하락하죠. 사실 간밤에 트럼프 행정부가 IRA 법안을 폐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공약인 감세 정책을 이뤄내려면 다른 쪽에서 다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요. 그 법안, IRA 법안이 폐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그 때문에 다시 한번 도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는 반면에 2%가량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7%가량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6위로 등극한 모습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는 오늘 다른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IRA 법안이 폐지되게 되면 전기차에 관한 수요가 둔화될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내연기관차가 다시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대두가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오히려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는 오늘은 1.6% 하락합니다. 자, 네이버 여전히 시총 10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8% 상승합니다. 코스닥 지수 한번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 종목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테오젠이 빠지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0.23%의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HLB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투톱을 덜어내고 어떤 종목군들을 사나 지켜봤습니다. 일부 제약바이오주들 매수를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러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리가칸 바이오는 오늘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오늘 6위부터 10위 종목에 3천당 제약이 7%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3천당 제약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숨은 호재가 있는 걸까요? 오늘 3천당 제약은 7%가량 상승합니다. 자, 6위부터 10위 전 종목 빨간불 보여주면서 그래도 코스피 지수에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낙폭들을 현재 만회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힘든 오늘 시장에 관한 지금 현재 상황까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아직 불안감이 많은 우리 시장입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마감 시장 여러분 함께 해보시고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우리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시장 한 줄 평은 매도의 쏠림이 매수의 쏠림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기술적으로 과매도권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뭐 어떤 요인으로 반등이 나올지, 뭐 수급이 들어올지, 아니면은 뭐 하나의 수급이 빠져서 뭐 다른 업종으로 갈지 그게 주목이 되었는데 오늘 빌미를 제공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아니다라고 했지만 외신에서 다뤄진 부분에서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IRA 보조금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렇다 보니 뭐 지금 실적도 썩 좋지 않은 상황에다가 시장도 불안감이 있었고 그를 안고 뭐 가깝게 내년 실적의 회복 가능성이 있었지만 IRA 법안이 폐지된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회복도 좀 물음표가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주들 중심으로 좀 매도가 출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수급이 아예 시장에서 빠지고 머무를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갈지가 주목이 되었는데 오늘 뭐 선택한 건 삼성전자로 수급이 집중되는 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하루에 한 7에서 8% 오르는 경우를 보면 뭐 시장이 그만큼 좀 많이 빠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골고루 오르면 좋기는 한데 한쪽으로 또 쏠림이 있다 보니 추후에 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시장 참여자분들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과매도권의 지수 속에서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보니까 뭐 다행이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님, 저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7%나 오르는데 우리 지수가 0.3%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네. 건 결과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은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3분기 실적이 이제는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실적 발표를 한 업종들을 보면 대부분 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상반기부터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그 중심이 되었던 실리콘투가 미국에서 실적이 조금 좀 안 좋게 빠지다 나왔어요. 보니까 네, 좋지 않은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어제 또 격하게 빠졌죠. 20%대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 관련해서도 막 LS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 시즌이라는 특성을 안고 우선은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을 해볼 것이 시장의 컨디션이 좋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내년에 실적 회복을 놓고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무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좋지 않은 실적이고 특히 내년에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뭐 관세에 대한 요소도 있다 보니까 그걸 안고 좀 매도가 격화되는 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보통은 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같은 시장 형태가 한 그래도 다음 주까지 지속되는지 보고 시장의 변동성이 줄고 나서 좀 주식을 늘리는 대응 부분 그런 부분을 열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좀 무리할 필요가 없는 시장의 색깔이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네. 시장 색깔 변화됐다고 했잖아요. 어떤 색깔로 변화됐다고 보세요, 이사님?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보통 미국의 그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죠. 업종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반응이 강했던 거는 재건 관련된 종목들의 중소형주가 강했었고요. 거기 더해져서 트럼프 당선인이 상하원을 다 휩쓰는 경우, 공화당이 상하원을 휩쓰는 경우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관련된 정책 관련 종목들이 강했어요. 우주항공 같은 경우가 먼저 선두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우리나라와 소통이 이루어진 조선 같은 경우도 여전히 오늘은 조정이지만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스타일이 좀 바뀌는 거죠. 신재생 쪽에 무게를 두던 민주당에서 화석연료와 함께 원전 쪽에 무게를 두는 두게 되니까, 그죠? 공화당 쪽의 정책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또 반응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보통은 테크가 계속 강해 왔는데 유틸리티라든지 산업재 같은 경우가 강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로 시장이 바뀐 거죠. 미국의 스타일도 바뀜이 있고 그 안에서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미국과 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가 강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색깔에 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이사님이 좀 짚어주셨던 그런 방향성들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저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깊게 나누고 싶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워낙 많은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그나마 어떤 호재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침 이제 윤 대통령과 시진핑이 만남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을 바라봐도 좋을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오늘 실리콘투 실적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또 안 좋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뭔가가 애매한 시장인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보통 아니, 시장이 열렸을 때 중국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화장품이 더 팔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화장품주가 강했던 이유들은 과거에는 중국이었지만 지금은 미국 시장에서 그죠? 좋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고 아마 뭐 중국 쪽에 법인이 남아 있는 종목들은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펀더멘탈의 물음표가 생긴 쪽을 보기에는 무게를 실어서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 보니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이 없이 중국 시장이 마냥 열렸을 때 수혜 볼 수 있는 쪽은 엔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엔터 쪽을 좀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뭐 여행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무비자로 풀려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진전이 생길까라고 하면 제조업군에서 좀 생길까 뭐 그런 고민도 해보고 있어요. 제조업 쪽이요? 네. 네. 다만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택해야 될 건 지금은 중국 쪽에 손을 잡을 게 아니라 미국 쪽을 택해서 나아가야지 되는 방향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부분을 고려할 것 같아요. 이번에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좀 하나의 의례상으로 지나가는 그 부분으로 여길 것으로 보이고 뭐 추후에 이제 뭐 미국과의 만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있을 중국 모멘텀은 그렇게까지 시장 영향력이 크다라고는 보시지 않는 거네요, 이사님께서는. 주식은 반응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펀더멘탈 좋은 쪽을 보는 거죠. 네, 더 매출이 늘 수 있는 쪽. 그래서 엔터를 그냥 무난하게 어차피 괜찮은데 이게 더해지면 더 좋으니까 보는 거고 약간 실적이 좀 꺾인 단계에 있는 화장품 물론 주가들은 반응할 수 있으나 미리 우리가 뭐 어떤 뭐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미리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나 우리는 시장을 또 지켜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장의 시나리오들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기존의 패턴들, 시나리오들 많이 좀 맞지 않는 모습이라서 사실 방향성 잡기가 더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또 시진핑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트럼프 이야기로 한번 다시 옮겨가서 사실 이제 윤 대통령과 트럼프의 만남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야기된 바가 없고 이제 전화 통화 정도는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미국 쪽에 관한 눈치도 봐야겠지만 미국 경제에 관한 우리 시장의 영향력도 봐야 되잖아요. 이 얘기는 며칠째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환율 쪽에 관한 리스크들은 계속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이사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환율 쪽 언제쯤 좀 안정될 수 있을까요? 보통은 그 구두 개입을 하고 나서는 경제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을 때, 즉 시스템 리스크가 없을 때는 약간 이렇게 주저하다가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있었던 게 그러니까 환율 관련된 뭐 조작국이라든지 뭐 관심 단계 그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그게 좀 나타났다 보니까 이 와중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구두 개입 외에는 개입을 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심리적으로 구두 개입을 하면 기타 이제 환과 관련된 하우스에서 지금의 원달러 환율의 추세에 반하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나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환율이 막 1,330원을 넘어 1,350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뭐 주식을 좀 줄이는 대응 부분 그런 것도 필요함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도 환율이 이사님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화가 되긴 했어요. 1,400선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400선도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조금은 낮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외국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아지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조금 내려오면 좋을까요, 이사님? 1,400선 이하로 그냥 이게 위로 변동성이 커지지만 않으면 이 정도 환율에 머물러도 시장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환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붙을 때죠. 오를 때도 급하게 막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게 뭔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8월 5일에 겪었었잖아요. 그때 일본의 통화 정책이 변할 수 있음에 따라서 엔화가 급격하게 그 평가 절하에서 절상으로 되면서 시장이 약간 시스템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것처럼 환이 여기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상승하면 하루에 뭐 20원, 30원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면 그때는 시장도 충격을 받을 것이라 보입니다. 네, 환에 관해서는 지금 1,400선 계속 유지해만 준다면 그래도 시장에 관한 큰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시장의 수급이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반도체 이제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주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특별히 보시는 섹터군들이 좀 오늘 시장에 있으셨을까요? 수급적인 부분으로? 오늘은 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게 그렇죠, 맞아요. 단순히 뭐 정책 뭐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구체화돼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종목들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좀 왜 이게 재건주가 오르는가를 생각해 보면 재건과 관련해서 굴삭기들의 재고가 많은데 수요가 회복, 일반적인 수요 회복보다 재건이 진행되면 한 3배 정도 수요 회복이 나타나요. 그러면 거의 한 3년 정도의 실적이 순간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데 시장 일각에서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병력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재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까지 수혜가 오냐라고들 많이 해요. 그래서 재건주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다 보니까 과거에 이라크 전쟁 때 대부분 미국이 수혜를 보기는 했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건설사 중심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굴삭기 기업, 그다음에 나머지 그 소비재 기업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었고 그러면서 비록 결과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이라크와 관련된 플랜트 수주를 받아오면서 장기 계약이 맺어져서 플랜트 쪽 기업들은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당시에 굴삭기 기업들은 수혜를 봤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비슷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군사 병력을 파견해서 그 비례해서 뭐 재건이라든지 그 부분을 얻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미 뭐 공장 파견도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재건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또 강했던 이유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주에 10가지 보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보건 계획 발표되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또 주가의 방향성들도 각각 다를 것 같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건 쪽에 관해서 수혜를 입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사님께서는. 그죠.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개선될 수 있고 그게 없다라고 생각해봐도 이게 왜 좋아질 수 있냐라고 하면 재건이 진행되면 아까 일반적인 수요 회복보다 3배가 더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요. 굴삭기를 파는 기업이 가만히 있는데 재고가 알아서 줄어들잖아요. 미국 것만 다 나간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미국의 기업만으로 대체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장비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올해 나왔던 매출 대비해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동일하게 제품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진단 말이죠. 어떤 사례랑 비슷하냐면 우리 방산주 볼 때 처음에 유럽 수주가 나오고 나서 계속 수주 잔고가 연속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중동 쪽도 일부 수주가 나와서 주가가 방산주 실적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주 잔고 늘어났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지역들이 더 붙다 보니까 주가는 움직였잖아요. 그 논리와 비슷하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몇 퍼센트 안 떴잖아요. 여기에서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니 그런 얘기하는 건 필요가 없죠. 그래요? 저 네. 그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이사님한테 혼날 뻔했네요. 아닙니다. 네. 잘못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사님의 시선 또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또 추가 상승 여력도 있으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상승한다라고 정해놓을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그 중간 단계에서 난항은 있겠죠. 뭔가 협상을 하다가 또 말을 서로가 듣지 그쵸. 않을 때는 뭐 또 그런 주가 건 빠지기도 그쵸. 하고 뭐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방향은 나아가는 방향은 여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고 가장 먼저 했던 말 중에 하나죠. 처음에는 뭐 내 친구 그 앨런 머스크라고 하면서 칭송해주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끝내겠다. 맞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바로 가겠다. 그 다음에 대선을 한번 치렀잖아요. 네. 이번 2번째 당선입니다. 그러면은 노리고 있는 게 이거는 뇌피셜이 아니라 공식적으로도 다뤄질 수 있는데 노벨 평화상 같은 경우를 노릴 수 그런가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야.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봉합하는 것과 함께 그게 좀 진행되면 다시 우리나라로 오겠죠. 남북이 하려고. 저번 그쵸? 정부에 했던 것처럼 그게 현실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은혜로운 섹터 이어질 텐데요. 오늘 시장의 이슈들과 또 특징 섹터까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양시장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쪽은 바로 2차 전지인데요. 낙폭이 상당히 거셉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미국 IRA상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를 했을 때 7,500달러, 즉 하나로 한 1,000만 원가량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었거든요. 이게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석유회사 창립자와 노스다코타주의 주지사가 지금 현재 에너지 정책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 괜찮냐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조화를 외쳤다고 하죠. 어떤 이야기였는지 살펴보자면 사실 이 테슬라 차량이 당장은 좀 판매가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 시장에서 인지도나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위치에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끼칠 영향이 좀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늘려야 하는 이런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이 보조금 폐지가 상당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국내를 비유로 해보자면 만약에 전기차 값이 똑같이 1,000만 원가량이 비싸졌다는 가정하에 현대차, 기아차를 많이 사지 좀 생소한 브랜드는 손이 안 갈 거잖아요. 이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치 성인 남성과 어린아이에게 똑같이 양 발목에 이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과 같죠. 어린아이는 도중에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테슬라 차량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어린 아이가 바로 현대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온 바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된다, 상당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건이 지금 현재 많이 까다로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받고 있었던 상업용 전기차가 있었거든요. 이마저도 혜택이 적용이 안 된다란다면 사실 피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9% 넘는 약세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도 10% 가깝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 6%대 내림세를 걷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대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슈 두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식료 업종이고요. 그리고 농심 쪽에서 어닝 쇼크를 내놓고 52주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적표였냐? 매출 같은 경우에는 8,50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6%가량 내림세를 보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7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2.5%나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부진 요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내 쪽에서 판매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도 좋지 않았어요. 중국 유베이 거래 이관 마무리가 좀 지연됐다라는 점, 그리고 북미 판촉비 역시도 증가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51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풀무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매출은 8,33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33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2% 그야말로 폭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당연히 크게 상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깨고 올라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실적의 배경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국내외적으로 일을 정말 잘 해줬더라고요. 일단 국내에서는요, 단체 급식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휴게소 채널 역시도 함께 덩달아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쪽에서 미국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미국 법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3% 증가했고 영업이익 역시도 이제 코앞에 흑자 전환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삼양식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39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1%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좋았습니다. 873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됐죠. 호실적의 배경은 해외 수출 쪽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출 1년 만에 2배나 성장을 했고요. 중국 쪽에서는 24%, 유럽 역시도 62%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는 이야기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삼양식품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75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봤더니 농심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약세를 보인 반면에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11%대 고공행진을 알리고 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하다가 지금 현재 빨간불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이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고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바로 휘토류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정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반도체에서 휘토류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시간 외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28% 이상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승분을 꽤 많이 토해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5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업 모집 소식이 들려오게 됐죠. 그래서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였는데요. SY 스틸텍의 모회사가 바로 이 SY입니다. 그리고 SY와 코오롱 글로벌 이렇게 둘이서 MOU를 협력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모두 다 지금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반도체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삼성전자 전일 종가가 5만 원도 깨진 채 장을 마감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정말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7% 이상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사실 전일 5% 넘게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동일하게 3% 이상의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에이징랜드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9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국내 테마 탑3까지 여러분 살펴보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코스닥 지수가 1%가량 그래도 반등 성공해주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IRA 법안 폐지에 관해서 조금 깊게는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대장주들 너무 흐름이 안 좋아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받쳐줌에도 불구하고 지수 탄력 못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죠. 뭐 외신에서 다뤄진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화 그렇죠. 됐다라고 보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확정이 안 되었다 보니까 정부 공식 입장으로는
확정이 안 됐고 대응을 할 거라라는 말을 내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게 주가가 빠져요. 어떤 종목이 신저가가 나오고 주가가 빠집니다. 그 속에서 노이즈를 안고 빠질 때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물론 주가 반등은 강할 텐데요. 불확실성을 안고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종목을 매수해 나가는 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옳지 합니다. 않다. 네, 그렇죠. 아니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무작정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려의 법안을 만약에 폐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좀 뭐 미국에서는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이 언론에서 또 다뤄진 게 CATL의 공장을 미국에 지을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게 어찌 보면 불가능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미국은 전기차 보급률을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CATL이 만약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준다라고 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불리할 건 없어요. 예, 테슬라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없죠. 더 극단적으로 가면 중국의 전기차 기업을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지금 정서로서? 가능하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바라는 건 절대적인 강한 미국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중국 쪽의 기업들을 공장을 짓게 하면 자동적으로 전기차 보급은 느는 거고 내부적으로 전기차 보급은 느는 거고 그 속에서 보조금 없이 전기차의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이 도태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은 잃을 게 없는 거죠. 자국이 어차피 인력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 일단 네, 그런 인프라, 노동력들은 계속 그쵸, 그쵸. 생산해내면서 네. 더 세부적으로 봐서 중국은 기술 유출도 잘하고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네. 차에 심어놔서 개인정보 뺏어가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냥 우선은 지금 생각한 게 더 큰 그림인 거죠. 네, 더 큰 그림. 그 또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 2차 전지 쪽이 원래는 주가가 박스권에 있다가 빠지는 상황인 거죠. 네, 빠지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우리 기대했던 게 1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논리가 독일의 환경 보조금, 규제, 그쵸. 보조금, 환경 규제 이런 부분 그거를 이제 보조금을 완화해주고 보조금 부활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독일 경제가 지금 상황이 유럽 상황들이 단독으로 미국에 반하는 정책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상황이 좋지 않아요. 유로화도 좀 네. 변동 크던데요. 네, 상황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독일 쪽에서 보조금을 부활시키잖아요. 중국이 거기 시장 들어가서 그냥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 것도 좀 예, 유럽 차들은 게임이 안 돼요. 단가 게임이 안 단가 되다 게임이 보니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 2차 전지 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할 점은 쉽게 보면 수요가 살아나야 돼요. 어떤 메이커사가 수요를 진작을 시켜야죠.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뭐 예전에 테슬라 나왔을 때처럼 그런 뭔가 그쵸. 신모델로서의 네. 수요를 끌어올려야겠네요. 네. 끌어올리는데 또 하나 다른 게 그거죠. 단가가 이제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완성차 같은 경우가 단가를 낮췄잖아요. 이번 로보택시 같은 경우 나올 때도 단가가 엄청 낮게 나왔어요.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정도로. 이 그림이 뭐냐면 어차피 뭐 여기에서 시장이 침투 먼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격 인하가 됐다 보니 침투 먼저 하겠다라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동일 매출이 나와도 이제는 마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림이 좀 장밋빛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 법안이 폐지가 되게 되면 뭐 지금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 이미 공장에 설비 투자가 들어간 상황에서의 피해액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 법적으로 내용을 좀 봐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 한때 FEOC라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 보조금의 혜택받은 부분이 적어졌다라고 해서 주가가 한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엔솔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게 받은 부분을 개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는 괜찮고 뒤에 못 받게 다음부터, 되는지는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봐야 되는데 뒤에 부분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실적 추정 지역에서
적어도 20%는 다 빠져요. 네, 다 빠지다 보니까. 실적 자체에 영향을 네, 주더라고요. 실적 자체에 맞아요, 영향을 이사님. 주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대응 우리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좀 없을까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대응은? 기다린다라고 하면 막연하고 여기에서 마음의 이야기를 하면 엄청 뭐라 하실 거고 마음의 이야기를 한번 해줘. 그러면 위험 관리를 합니다. 위험 관리를 합니다. 위험 네.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음. 그림을 그려보는 게 수요가 진작되는 걸 확인하고 더 높은 가격을 주고도 매수할 수 있고 지금 가격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기에 그렇게 대응을 하고 근데 뭐 마이너스 50%, 60% 이렇게 되신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쉽지 않죠. 다른 교체할 수 있는 종목을 생각해 봐야 되다 보니 막연함은 싫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는 게 저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략 잡아야 될 시기이긴 하기 때문에요. 이사님의 말씀과 솔루션들도 여러분들 조금은 고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리스크들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오늘 또 저희가 반짝하는 섹터이긴 한데 히토류 쪽에도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이제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관해서 중국의 카드다라고는 많이 여겨졌었잖아요. 그렇죠. 이쪽 섹터 어떻게 보세요? 그룹들은? 히토류는 중국의 최후의 보류입니다. 아. 히토류 카드를 쓰게 되면 거의 어찌 보면 전쟁과 맞먹는 상황이다 그런가요? 보니까 카드를 언제나 보여주기만 하고 다시 들여놓고 하는 반복이거든요. 2016년에서 한번 있었는데 그죠? 2018년 시기에 2016년에서 18년 시기에 그때 미중 분쟁이 있을 때 미국에서 관세를 높였을 때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나올 수 있다 보니 어제 시간외로 그다음에 오늘 강했던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르고는 했어요. 보통 이게 테마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런 종목들은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고 시세 연속성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장이 지금처럼 반등이 나올 때는 좀 빠집니다. 왜냐하면 해지성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구나. 다음에 뭐 미국, 중국 회담하러 갔을 때 좀 이렇게 또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 학습 효과로 뭐 약간 주식의 재미성으로 조금 해보는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카드는 히토류 말고는 없는 거예요? 미국 쪽에 관해서? 히토류 말고는 할 수 있는 건 뭐 딱히 저는 딱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거의 지금 사면 초과죠. 그렇네요. 예, 네. 이 사면 초과인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조짐이 있기 전에 우선은 경기 부양을 했어요. 자, 경기 부양을 단행하고 실제 당선이 되고 나서는 레인지에 맞춰서 우리가 경기 부양의 강도를 갖고 가겠다라는 걸 공식화했어요. 뭐 어떤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10조 위안에 대한 부양책을 저번 주말에 내놨었죠. 그러면서 중국 선물이 한번 빠졌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직 지수는 그대로 올라간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보려고 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과연 이 경기 부양책이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인가라는 건데 미국 쪽에서 지금의 중국의 상황을 봤을 때는 풀어주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풀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히토류 쪽까지 저희가 한번 전략을 잡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사님의 관심 섹터 좀 보겠습니다. 이러한 미중의 전쟁을 피해갈 수 있는 섹터일지, 뭐 관세 전쟁도 피해갈 수 있는 섹터일지, 이사님의 오늘 픽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엔터 업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네.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실적도 이제는 편해졌죠. JYP 엔터의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우리가 언제나 이연이 많이 됐었어요. 라인업의 콘서트, 특히 스트레이키즈 콘서트 하고 나면 다음 분기 이연이 많이 되다 맞아요. 보니까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이 좀 덜하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뭐 반영도 잘 됐고 영업이익률도 좋은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하이브가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뭐 어찌 보면 어도어 뮤직이 너무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통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 실적을
내년 추정치를 대입해보면 한 10% 정도? 10% 정도 주가로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안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을 살펴볼 때 새로운 라인업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된 기업들, 그런 쪽들을 추려보시면 어차피 라인업들이 내놓는 음원, 콘서트, 돔 돌 수 있으면 돔 도는 거고 그런 거다 보니까 많이 해봤었던 쪽 같은 경우가 좀 공고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또 BTS 완전체 컴백의 그 모멘텀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어도어의 리스크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고 보실까요? 맞아요. 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내년에 BTS 완전체 컴백해서 콘서트까지 감안하면 기본 한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더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은 긍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는 게 하이브가 하는 그런 행태들은 못마땅하실 거예요. 뭐 그런 글들도 막 나오고 맞아요. 했잖아요. 도는 이게 글들. 네. 맞아요. 기업으로는 저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식 시장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쵸. 주식으로만 보자면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고 그러면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상황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JYP 엔터가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좀 강하게 탄력을 나타냈었잖아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제 회사 내에 있는 성적표도 그렇고, 네. JYP 엔터에 관해서는 전략 혹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최근에 관심 많은 엔터주인 것 같아서 전략 잡아본다면 어떻게 좀 얘기해주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실적이 나오고 나서는 일회성인지 아닌지를 봐야겠죠. 따져보면 일회성이 아니고 이 실적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1분기는 살짝 공백이, 4분기 살짝 공백 있고 1분기도 쉬어갈 수 있겠지만은 영업이익률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공고한 스트레이키즈 바탕으로 해서 우리 요즘에 예능 많이 나가는 뭐 엠믹스 뭐 이런 쪽들이 돈을 좀 벌어주는 구조다 보니까 새로운 라인업들도 이제 치고 올라오고 해서 한 2-3개 그룹 정도가 돔 투어를 돌 수 있는 컨디션이 이제는 올라왔다 보니까요. 실적에 대해서는 꾸준하리라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사님은 어떤 이제 엔터즈 내에서 종목을 고르셨는지 JYP인가요 혹시? 저는 SM입니다. SM입니까? 네.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다 올랐죠, 보니까.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주가 메리트, 가격 메리트만으로 종목을 고르면 안 돼요. 맞아요.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해서 주식을 사고 하면 그냥 영원히 많이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 접근을 하는 건데 얼마 전에 BBC를 통해서 성장 과정을 발표한 그룹이 디어 앨리스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이게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우리 엔터 쪽이 많이 나아가 있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앨범이 발표가 돼요. 그렇다 보니 새로운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를 안고 주가 반응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또 하나는 새로운 걸그룹이 내년 봄 내로 런칭을 할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실적이 좀 더해질 수 있는 요소. 그래서 나빠질 거는 없고 그 속에서 라인업 2개 정도가 새롭게 나오니까 실적은 더해지는 그런 구조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3%가량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전략들 가격적으로 좀 잡아본다면은 어떤 전략들 좀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사님? 지금 한번 좀 사봐도 해보자. 되는데 사봐도 되는 거죠. 시장 모처럼 좀 네. 변동성도 줄고 했고 엔터는 시장 약할 때도 그래도 잘 이렇게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버텨줬다 보니까 지금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보유를 하고 어느 정도의 좀 목표가를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크게 잡아주실 건가요, 오늘? 목표가는 잘 이게 그냥 이제 밴드 정도? 네. 네, 밴드 정도면 올해 내년 실적 예상이 한 1,250억 정도 됩니다. 네. 그걸 생각해 보면 그냥 원래 엔터주들이 받는 정상 밸류를 대입해 보면 2조 5천억 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지금이 한 1조 8천억 정도니까 5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그렇게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 JYP만큼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면 뭐 오를 수 있는 그런 전제를 깔고 뭐 아래보다는 위가 더 열려 있으니 긍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긍정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 감사 인사드려볼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요, 마켓 쇼쇼쇼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재테크에 관한 비법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드릴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하라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